김은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은경입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 FTA 가서명으로 관세 양허표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 관세 양허표가 뭐냐면요. 상품과 서비스별로 언제부터 얼마나 관세를 내릴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가장 돋보였던 부분은요.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제품이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으로, 그러니까 한국산이라는 원산지 지위를 인정받게 된 겁니다. 인정하기 어렵다는 아우성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연말정산 결과에 대해서인데요. 예상은 어느 정도 했지만 많이 깎이거나 오히려 토해내는 실제 상황을 맞아서 직장인들은 불만입니다. 물론 큰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많이 세금을 돌려받은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 이번 연말정산은요. 결과를 다 집계해서 철저하게 다시 한번 분석해보는 작업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말정산 파동까지 겪으면서도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것 있습니다. 바로 증세입니다. 담배세, 주민세 올린 것은 사실 증세 아니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교통범칙금을 걷어들인 것도 엄청나게 늘었다는데요. 이게 어쨌거나 다 국고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국고로 들어가는 돈이 늘어나는 점에서는 증세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김윤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인정입니다. 네, 생생경제가 준비한 오늘의 경제 이슈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와 중국이 지난해 11월에 실질적인 타결을 했다라고 선언을 했던 한중 간 자유무역협정 FTA에 가서명을 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정식 서명을 하게 되고 국회 비준을 거치게 되면은 타결이 아니라 발효가 되는데요. 이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품목의 대부분이 한국산이라는 원산지 표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점은 상당히 좀 돋보이는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산업별로 각각의 언제 어떻게 관세가 부과되는지에 대해서는 더 많이 정보가 드러난 만큼 잠시 후 2부에서 이 한중 FTA 득과실을 다시 한번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계부채 1,100조 원에 육박하고 있어서 참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 금융위원회가 이걸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올해 20조 원 한도로 2%대 후반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내놓겠다라는 건데요. 이게 어떤 건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건지 3부에서 금융위원회를 직접 연결해서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전해주고 싶은 얘기 바람병에 담으면 한글이 모자랄지도 몰라. 병 하나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김윤경의 생생경제 베러앤디퍼런트 르노삼성자동차 제공으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증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선능력 지점의 박진희 차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닷새 동안인가요? 엿새 동안 증시 많이 달렸는데 오늘은 어땠나요? 네, 목요일날 올라온 거 저도 상당히 좀 오랜만에 보는데요. 네. 네, 오늘 종합주가지수는 1993.08 플러스 2.61포인트, 코스닥은 617.08 플러스 0.51포인트의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장 초반부터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닥을 상당히 좀 많이 매도를 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만은 장 후반부에 하락폭을 조금 완화시키면서 상승으로 전환된 모습이고요. 외국인들의 매도세도 좀 줄어든 모습입니다. 반면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매수를 보이면서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2,300억 원대 매수를 보여주면서 지수를 견인했고요. 종목별로는 낙폭 과대 경기 민감주 섹터들의 순환매가 좀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아침에는 좀 많이 네네. 내려가지고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도 다행히 좀 올랐는데, 그러면은 이게 오르다 보면은요, 지금도 말씀하셨지만은 단기간에 급등을 한 종목들, 이런 것들은 다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또 얼마든지 있고요. 시장 네. 전체도 좀 그렇잖아요.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시장이 지금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거래소는 올라온 지 얼마 안 됐고요. 네. 코스닥이 그동안 정말 고공행진을 그랬죠. 계속 거듭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도 종목 간의 온도차는 상당히 컸었는데요. 네. 코스닥이 바닥에서 600선을 뚫어주기 전까지 시장을 이끌어왔던 종목들이 이제 게임주라든지
핀테크라든지 뭐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섹터들이었으면은 네. 600을 넘어서면서부터 시장을 지금 끌고 있는 종목들은 바이오 섹터들이 시장을 좀 이끌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삼성 갤럭시 시스 관련된 IT 부품주들이 또 시장에서 부각이 되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거래소만 따진다면 그동안 내수 관련주들이 상당히 강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면에 지금 보신다라면은 뭐 지금 카지노 관련주들은 바닥이 어딘지 모르는지 계속 빠지고 있고요. 네. 또 핀테크 관련주들 상당히 하락을 하면서 네이버라든지 다음 카카오도 지금 바닥을 찾기가 힘들 정도로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결제주들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소에서는 상대적으로 그동안 글로벌 증시에서 많이 소외되었었던 네. 대형주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외국인들 매수와 함께 최근에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그 뭐 선두에서는 건설주가 서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 또 지수에서는 뭐 그동안 좀 많이 부진했었던 삼성 SDS라든지 삼성 SDI, 그다음에 뭐 삼성물산 이런 삼성그룹주들도 일부 좀 많이 포진을 하고 있고요. 특히 건설주와 화학주, 그다음에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조선주들까지 시장에서 급등을 하면서 지수를 상당히 좀 끌어올리는데 일조를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내수주와 수출주의 온도차, 그다음에 뭐 핀테크와 게임주가 이끌었던 시장에서 바이오와 화장품이 이끄는 시장으로 갔던 종목군들이 다시 또 바이오와 화장품이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거기서 빠져나온 돈들은 다시 또 거래소로 이동을 하면서 거래소를 견인시키는 그런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생각보다 많이 새로 등장하는 성장주를 못 찾으니까 기존의 주로 이렇게 돌아가는 수단매를 보이는 게 아닐까요? 어떤 면에서 본다라면은 그동안 시장이 부담이 되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내수주를 기반으로 해서 또 중소형주를 기반으로 네. 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기관의 플레이가 종목들을 그랬었죠. 끌어올렸다라면은 예. 지금은 다시 돌아온 외국인들의 힘으로 네. 지수 관련 대형주들을 끌어올리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코스닥만 놓고 본다라면은 역시 그동안 부진의 늪에서 전체적으로 빠져 있었던 IT 섹터들보다는 그 전에 미리 중국 관련 섹터들이 많이 움직였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태에서 다시 지수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이제 바톤 터치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알겠습니다. 흐름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이었었던 네. 바이오테크 관련주들이 미국 나스닥 시장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절대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해외 시장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큽니다. 알겠습니다. 나스닥의 흐름을. 네. 그리고 거래소 같은 경우는 자금력을 동반한 자금이 어느 섹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쪽의 흐름들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지수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네. 그동안 ELS 등으로 인해서 많이 좀 파행을 겪었던 그런 경기 민감주 섹터들이 그 부담에서 이상 벗어나면서 알겠습니다. 공매도 완화와 함께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도 좀 이렇게 힘찬 시황을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태증권 선능력 지점의 박진희 차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한국일보의 이성철 부국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이거 아직도 안 되고 있네요. 월성 원자력 발전 1호기.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설계 수명이 이제 다 돼서 더 예. 운전하느냐 마느냐를 결정을 내려야 되잖아요. 이 간단한 역사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이 월성 1호기가 우리나라 이제 그 두 번째 원전입니다. 네. 첫 번째가 이제 고리 고리. 1호기가 있었고요. 예. 월성 1호기고 이게 1983년부터 상업 운전을 시작을 해서 그 당시에 이제 30년 설계 수명이라는 거를 이제 정해놨었습니다. 네. 설계 수명이라는 거는 이게 좀 수명이라는 말이 붙어서 그렇지 이제 그 30년 지나면 완전히 뭐 폐쇄한다 이게 아니고 설계상으로 이렇게 됐고 보완해서 뭐 나중에 더 쓸 수가 있는 거겠죠 물론. 네. 근데 그게 2012년 11월에 끝났으니까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과연 그러면 더 운전을 할 거냐 아니면은 이대로 그냥 폐로를 시킬 거냐, 폐쇄를 네. 시킬 거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금 2년 넘게 연장 10년을 연장하겠다는 안을 낸 거는 2009년이니까요. 벌써 한 5년, 6년 가까이 됐는데 그러네요. 이 부분을 빨리 결정을 넣어야 되고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지금 이 문제를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 지난 두 번의 회의를 가졌지만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아까 한 12시 좀 넘어서부터 이 회의가 열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글쎄요 오늘 결론이 날지 안 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수원 이 원전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 측에서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이미 그 심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설비 투자를 하는데 한 5천억 원 이상을 추가적으로 투입을 했고 만약에 이걸 영구적으로 폐로할 경우에 당장
수급에 전력 수급에 문제가 있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10년은 더 운전하게 해달라고 허가를 낸 상태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네. 하지만 반대 측에서는 전체적인 이제 원전에 대한 어떤 안전에 대한 불안, 특히 지난번에 이제 민간이 중심이 돼서 안전성 검증을 한번 했는데 거기서 계속 운전할 경우에 안전성 보장이 어렵다. 이런 쪽의 그 결론이 나와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찬반이 팽팽하게 지금 맞서 있는 상태여가지고 오늘까지도 과연 결론이 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이게 뭐 중차대한 사안이니까 사실은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이긴 분명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계속 미루는 것이 그 네. 원안이 자체가 또 자꾸 어떻게 보면은 문제를 해결하라기보다는 자꾸 밀어넣는 것이 아니냐 이런 또 비판의 목소리도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로는 오늘 중에 결론이 날 수 있을지 없을지 확답을 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네,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더라고요. 항상 네. 이제 얘기가 다 거의 됐다라고 하다가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지금 논란은 이제 표결을 할 거냐 말 거냐 그러면 위원들 네. 사이에서 표결을 시킬 거냐 연장을 할 거냐 해가지고 표결을 할 거냐 말 거냐인데 이제 그것도 지금 아직은 합의가 안 되고 있는 상태죠. 안전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이게 그렇죠. 새로 그 적용이 되는 안전 기준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전 기준을 이것도 좀 맞춰야 된다. 그래야지 더 운전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네. 거기에 대한 입장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예. 저희 생생경제가 계속 따라봤던 문제였거든요. 네. 그리고 이 오늘 금융위원회가 발표를 했죠. 가계대출 구조 개선을 하겠다. 네. 그리고 해서 2%대 무슨 대출 상품을 내놓는다고 하는데 어떤 건가요? 지금 주택담보대출의 상당수가 그 만기가 굉장히 짧습니다. 네. 뭐 3년, 5년 이렇게 해서 계속 이제 연장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그리고 변동금리 상품이고, 그러니까 빚이 줄질 않습니다. 계속 연장만 해주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거를 좀 장기 대출로 또 금리 리스크가 적은 이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을 유도해 왔고 이번에 정부가 2%대 대환 대출이라고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변동금리 이 단기 대출을 장기 고정금리로 바꿀 경우에는 금리 2%대 3% 미만의 싼 금리로 적용을 해주겠다 전환을 시켜주겠다라고 발표를 이미 한 상태입니다. 네. 오늘 그래서 그 세부 계획이 나왔는데요. 모든 주택이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인 주택만 가능을 하고 네. 대출 금액도 5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대출을 받은 지 최소 1년이 지나야 되고 또 연체가 없어야 되고 이런 몇 가지 이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전환을 할 경우에 장기 고정금리로 전환을 할 경우에는 10년, 15년, 20년, 30년 이렇게 네 가지 형태의 상품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연장만 이렇게 만기만 길어지는 게 아니라 원리금을 기본적으로 같이 갚아나가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보다 원리금 부담이 월별로 더 많아질 수 있지 그렇죠. 않나요? 예. 당장에 내야 될지 왜냐하면 지금은 그냥 이자만 내니까 네. 원금은 줄지 않고 거치시키니까요. 이자만 내니까 예. 지금의 부담은 적습니다라는 근본적으로는 빚 자체는 줄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고요. 네. 근데 이렇게 이제 전환 대출로 갈아탈 경우에는 원리금을 같이 갚아나가기 때문에 당장 매달 내는 돈의 부담은 거기에는 원금까지 갚아나가는 거기 때문에 부담이 큽니다. 다만 빚의 총액이 줄어든다는 그런 또 예. 장점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리금을 부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우리나라 가계대출의 문제가 예. 그냥 당장 특히 요즘같이 금리가 낮은 시기에는 당장의 이자 부담이 적기 때문에 네. 그냥 계속 받아만 놓고 원금은 없어지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총액이 불어나는 그렇죠. 가계부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일로 가긴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과연 어느 정도나 많은 사람들이 가고 또 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거냐를 놓고도 조금 더 금융 당국하고 금융기관들하고 좀 논란이 있고 이게 이거는 결국은 정책 금융 아닌가요? 은행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예. 주택금융공사 네. 예, 그 자금으로 하는데 일부는 은행이 부담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100% 그 자금은 아니고요. 네. 그래서 정부에서는 상당 부분을 은행 자금으로 좀 써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 이게 또 정책 금융으로 하게 되면은 뭐 부실화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근데 이 안심 전환 대출 하면은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도움은 되는 걸까요?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 추적, 잠시 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총익이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네. 빚이 줄지가 않는다는 게 문제죠. 지금 그러면은 1,100조 원이라고 하죠? 네, 지금 아예 말씀을 드리면은, 네. 오늘 한국은행 발표를 보면은 작년 말 기준으로 가계신용잔액이 1,089조 원입니다. 예. 가계신용이라는 거는 은행에서 받은 그러니까 대출금 외에 우리가 외상구매, 신용구매라고 그러죠. 신용카드로 이제 소위 시침말로 좀 긁은 돈들, 긁은 것, 예. 이런 것들도 포함된 건데, 어쨌든 이런 빚이 1년 전보다 지금 67조 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를 감안을 하면은 국민 1인당 2,150만 원 정도의 금융부채를 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말씀을 누차 드렸습니다마는 계속 늘어난다는 게 문제죠. 그리고 늘어나는 속도가 소득이 늘어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이 빚의 총액을 줄여야 되고, 그러려면은 가계대출 상품 자체가 어떻게든 원금을 같이 갚아나가는 구조로, 대부분의 미국 같은 경우도 대부분의 모기지 대출이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20년, 네. 30년인데 그거 다 원리금을 같이 갚아나가는 구조입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자만 내는 이 거치식 대출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드물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심각한 문제에 있어서 하나하나 해 나가겠다는 의지는 분명하게 좀 드러나는 것 같고요. 네. 예, 그런 것들이 좀 효과적으로 바뀔 수 있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잠시 후 3부 금융위원회를 저희가 직접 연결을 해서요. 자세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일보의 이성철 부국장이었습니다. 해피 쉐비 뉴 이어. 온 가족이 모이는 설 연휴. 쉐보레와 함께 기분 좋은 귀성길 되시라고 2월 한 달 쉐보레를 구입하는 모든 분께 최대 120만 원의 풍성한 할인 혜택을 새해 선물로 드립니다.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차종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점심시간이 지났지만 벨은 계속 울립니다. 7번 테이블 반찬 리필, 4번 테이블 계산, 다시 5번 테이블, 3번 테이블, 이번엔 1번. 박 사장님, 쉴 틈이 없어요. 잠깐! 피로부터 풀고 하세요. 지금은 피로가 풀리는 바카스 타임. 풀려라 5천만, 풀려라 피로. 바카스. 생생경제 일부 함께 하셨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어제 한국과 중국 양국이 자유무역협정 FTA에 가서명을 했습니다. 아직 다 끝난 것은 아니고요. 정식 서명을 하고 국회를 통과를 해야 되지만 정말 중요한 관문은 하나 넘었고요. 가서명을 하게 되면은 어떤 상품에 대해서 언제 또 얼마만큼의 문을 열게 되는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데 이게 양어안이라고 합니다. 이걸 보니까 정말 이 산업 간의 득실 정말 많이 비교가 됐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중 FTA의 득과 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2부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올해 중학교에 진학하는 민성이. 중국인 엄마를 둔 이른바 다문화 가정 어린입니다. 한때는 한글이 서툴러 친구들과 어울리기가 힘들었지만 이제는 의젓한 중학생이 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성인의 형편으로는 새 교복을 사입는다는 게 큰 부담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으로 교복을 선물하시면 어떨까요? 민성이와 같은 많은 아이들이 새 학년을 보다 밝게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2015 YTN 라디오 연중 캠페인 함께 들어요 대한민국 기아대책과 함께합니다. 한 발 빠른 경제 뉴스. 한 뼘 깊은 경제 이슈. 한 번 물면 놓치지 않는 끝까지 가는 인터뷰. 지표 MC 김윤경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요. 가서명을 마친 한중 FTA 자유무역협정의 득과 실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고요. 숫자로 보는 경제 빅데이터 경제에서는요. 신년회 하느라고 요즘 좀 피곤하시죠 아직까지. 이 신년회에 주로 찾는 음식은 또 어떤 것인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또 의견이 있으시면은요. 저희 직접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누르시고 의견 주시면 되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 의견 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차 안에서 먹고 또 먹어도 사람들이 타고 또 타도 배부리즈 차량용이 있으니 냄새
들어가선 정수기 필터 교체하듯이 오염된 매트리스 상단을 새 걸로 교체할 수 있대요. 우와. 게다가 미세먼지부터 진먼지 진드기까지 7단계로 케어해준대요.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기름값 아끼는 방법은? 조금씩 자주 넣는다. 싼 곳만 찾아서 넣는다. 아니, 원래 GS 칼텍스 요금에 가입하면 되지. 매월 주유권 10,000원이 무료니까. Good choice. 광대역 LTA 올레. 자세한 내용은 올레닷컴 참조. 김윤경의 생생경제. 오늘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경제 뉴스는 한중 FTA 가서명 득과 실입니다. 어제였죠. 25일 한국과 중국 정부가 협상 테이블에 앉기 시작한 것부터 치면은요 30개월 만이고요. 실질적인 타결을 선언한 것으로 치면은 107일 만에 FTA에 가서명을 했습니다. 이제 이 정식 서명과 국회 비준이라는 문턱만 넘으면 되는데 가서명과 함께 두 나라가 언제 어떻게 문을 여느냐, 관세를 내릴 것이냐 하는 양어표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양국의 산업 그리고 시장의 득실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LG경제연구원의 유상윤 책임연구원 연결해서요.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중 FTA의 이 관세 양어표가 공개가 되니까 뭐 속살이 드러난 것이다, 뭐 이렇게 표현한 언론도 있더라고요. 네, 상당히 이제 개방된 내용이 구체적인데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사실 그 관세 양어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개별 업체들은 그 HS 코드라든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정보를 통해서 이미 상당히 많이 확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각 업체들이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은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듯이 이번 FTA의 수준이 자유화율이 주요 국가 FTA 중에서 비교적 낮았고 네. 또 서비스나 비관세 장벽 분야의 개방도 중국 측의 개방이 미흡한 편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런 일반적인 평가에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낮은 수준에서 체결이 됐기 때문에 미흡한 점이 있다라고 보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 그러니까 HS 코드 품목별 그걸 확인을 해가지고 알고 있던 분들도 있었지만은 뭐 일반에 공개된 것은 이번이니까요. 네. 공개가 되면서 좀 확실하게 우리가 미흡하다라고 볼 수 있게 된 건 어떤 품목이나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공개가 돼서 특별히 미흡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미 이전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네. 나왔던 내용하고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가서명 과정에서 공개된 것이 기존의 정부가 협상 타결을 발표한 이후에 보도자료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 낮은 자유화율이라든가 비관세 장벽이나 서비스 분야의 개방폭이 미흡하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부분은 뒤에 잠깐 또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네. 언론에서 이제 많이 그 헤드라인으로 뽑게 된 것은 개성공단 상품의 원산지 인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원산지가 메이드 인 코리아랑 똑같이 표시가 인정이 되니까 상당히 좀 경제적인 효과나 이런 것도 있을 것이다라고 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그 부분도 방금 말씀드린 거하고 일맥상통하겠는데요. 네. 개성공단 생산품이 원산지를 한국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 헤드라인이 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다른 것을 헤드라인으로 뽑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죠. 과연 개성공단 생산품의 원산지 한국 인정이라는 것이 FTA에서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는지 그리고 우리 경제 전체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누구나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310개 품목 정도 되던데요. 이게 그러면 한국산 인정으로 받는 것이 전체 FTA에서 차지하는 그런 비중을 연구원님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 건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그 품목 자체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FTA라는 게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개성공단의 원산지 인정이 가장 헤드라인으로 나간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다른 거에서
뭔가 눈에 띄는 거는 보이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FTA 같은 경우에 분명히 미흡 그 자유화율이 낮다거나 뭐 저기 비관세 장벽이나 서비스 분야의 개방이 미흡한 점이 있지만은 네. 워낙 우리가 중국하고의 교역액이 많고 또 중국하고의 분업 관계도 밀접하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부분을 꼽지는 않더라도 각각의 내용들 하나하나가 우리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네. 뭐 현재는 아니더라도 예. 적어도 중장기적으로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는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FTA라는 것이 중국뿐만이 아니라 어떤 나라와 하더라도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우리 정말 네. 치열하게 공격하고 수비하고 했었잖아요. 네. 이번에도 그 공격 수비, 창과 방패 간에 이 오가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 네. 낮은 수준에서 일단 맺게 된 게 아닐까라는 혐의도 있어요. 아, 예, 뭐 그렇게 된 것이겠죠. 네. 예. 그래서 이게 정말 뭘 내주고 뭘 받느냐라는 그 정말 외교 네. 전략이라든지 이런 게 네. 참 많이 반영이 되는데 그래도 네. 품목별로 보면은 가장 우려했던 게 우리가 중국산 농산물의 공습이었잖아요. 네. 이건 좀 막긴 막은 건가요? 그렇게들 많이 얘기를 하던데. 네, 쌀이 협상에서 아예 배제가 됐다든지 네. 주요 농수산물 같은 경우에 양어에서 제외됐다든지 하는 것을 봤을 때 분명히 이번에 국내 농수산업에 미치는 충격 같은 네. 것은 그렇게 크지 않고 정부가 이 부분에서 막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막았다는 표현은 우리가 그러면 그냥 정말 중국은 양보를 많이 했는데 우리는 막았냐 네. 뭐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지키는 대신에 중국도 뭔가를 지켰다는 것인데 그렇죠. 그런 중국은 제조업 특히 이제 중국 측에서 앞으로 경쟁력 역전을 노리고 있는 그런 주요 제조 품목에서 또 막았기 때문에 네. 이것은 우리가 그만큼 이 부분에서 지킨 만큼 중국도 지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그 우리가 지금 수출하고 있는 관세가 25%인가요? 수입할 네. 때 그 받는 관세, 그 관세율은 다 그대로 유지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네. 둘 다 빗장을 안 푼 거죠. 네.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것도 방금 말씀드린 것하고 연결이 되겠는데요. 네. 이 자동차 쪽은 우리가 아무래도 좀 더 적극적으로 중국 측의 개방을 요구했던 분야가 되겠는데, 그렇죠. 네, 근데 중국 측은 우리가 마치 쌀이라든가 농수산물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처럼 이 부분을 자기들이 지키려고 했던 것이고요. 우리가 공격하는 걸로 받아들였겠죠. 네,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말로 공격을 하려면 우리가 이거를 포기할 테니까 너희들도 그걸 포기하라고 뭔가를 던져줄 수 있었어야 되는데, 네. 그것을 못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 양쪽의 타협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뭐 제조업까지는 그동안의 FTA를 통해서 많이 이제 학습이 됐으니까 많이들 알 네. 텐데 네. 이젠 정말 이 문화 콘텐츠 같은 경우에요. 네. 이런 부분의 상품들은 어떤 식으로 교역이 되고 이 교역 조건은 FTA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나도 궁금한데 특히나 네. 중국하고 우리는 그걸로 더 밀접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이른바 부분. 이제 한류 네. 품목들인데요. 한류 품목들 같은 경우에 정부 측에서도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 측이 뭐 콘텐츠 개방이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가 중국에 가서 뭔가를 합작을 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TV 프로그램을 얼마나 들어가는지 뭐 스크린 코트라든지 여러 가지 네.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문제들에서 정부가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이 자세한 내용을 이제 협정문 하나하나를 아직 이제 구체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기대했던 것만큼 한류의 우리가 한류가 진출효과? 중국에서 확대되는데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개방이 이루어졌다고 보면 좀 보기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런 건 예. 있죠. 앞으로 뭐 서비스나 비관세 장벽 분야 같은 경우는 추가 협상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네. 그 추가 협상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한중 FTA의 그 분야에서 어떤 성과를 거두었느냐를 예. 앞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죠. 예.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이제 통신이나 전자상거래 같은 분야 이런 경우에도 기존의 FTA보다는 이번에 더 많이 초점을 두고 보게 됐거든요. 네, 그렇죠. 그쪽에서의 협상은 어떻게 한 걸로 평가를 하시나요? 일단 통신 같은 경우는 이야기는 많이 됐는데 네. 과연 양국 통신업체들이 상대국의 통신업에
얼마나 진출하려고 노력하는지. 예를 들어서 한미 FTA 같은 경우에 통신 분야를 많이 개방했습니다만은 이 사업 자체가 가진 특성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뭐 미국 업체들이 한국에 진출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통신 부분은 조금 제외가 돼야 될 것 같고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약간 조금 가서면 당초 협상 타결 당시의 보도자료하고는 좀 달라진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당초 협상 타결됐을 때 보도자료에서는 전자상거래 쪽에서 우리가 비교적 많이 얻어낸 것처럼 이야기가 됐던 것 같은데 이번에 보니까 우리가 많이 노력을 했지만 중국 측의 반대가 강해서 의도했던 면세 범위 확대는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전자상거래 업체나 뭐 전자 요즘 결제 업체들 많잖아요. 네. 그런 업체들이 들어오는데도 문턱이 좀 낮아지지 않았나요? 예, 이 규제라든가 이런 것은 조항 하나 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문턱이 과연 정말 실질적으로 얼마나 낮아졌는지는 제가 업계 쪽의 이야기를 들어본 바로는 뭐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중국 업체들은 한중 FTA가 뭐 체결이 안 됐더라도 한국 시장을 많이 보면은 들어올 것이고 체결이 뭐 되더라도 한국 시장에 큰 이득이 없을 것 같으면 안 들어올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FTA가 참 숨가쁘게 중국하고는 이루어지고 가서명까지 온 것 같아요. 네. 이제 남은 절차들을 밟으면서 뭐 혹시라도 우리가 좀 개보수를 조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일단 상품 양호 쪽에서는 뭐 거의 확정됐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거의 클로징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서비스나 비관세 장벽 분야는 추후 협상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중국을 설득해서 얻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중국이 보인 다른 나라와의 협상에서 보인 태도를 봤을 때는 결코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나라도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인데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한중 FTA 아직 뭐 가서명이긴 합니다만은 우리 좀 잘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은 뭐 좀 미흡하다 쪽으로 결론을 여전히 내리시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이제 미흡하다는 말씀은 아쉬운 부분들. 그러니까 미흡하다는 말씀은 FTA라는 그 틀에서 봤을 때 다른 FTA에 비해서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분명히 뭐 중국과 FTA를 체결해서 양쪽이 어느 정도는 개방을 하게 한 것 자체는 저는 진전이라고는 봅니다. 분명히 진전이고 그리고 현 단계에서는 양국에서 균형을 이뤘다고는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뭐 농수산물을 보호를 했고 중국은 자기들이 전략적으로 키우고 싶은 분야를 보호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밸런스가 되는데 이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과연 이게 어느 쪽에 더 이득이 될 것이냐는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근데 그 우려의 목소리를 하는 쪽은 중국 측에서 경쟁력이 상당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분야들을 당장에 보호를 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경쟁력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많이 풀었다. 그랬을 때 앞으로 중국과의 경쟁력, 중국과의 제품 경쟁에서 우리가 상당히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은 좀 하고는 것 같은데요. 물론 이 부분도 우리 기업들이 앞으로 경쟁력을 어떻게 향상시키느냐에 따라서 뭐 우리에게 기회 요인으로 가져갈 수도 있겠죠.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LG경제연구원의 유상윤 책임연구원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경제의 새로운 트렌드, 빅데이터 경제지도. 숫자로 보는 신기한 세상 빅데이터 경제 시간입니다. 다음 소프트의 최재원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설 연휴는 잘 보내셨고요. 예, 저는 서울이라 길면 너무 싫어요. 전 서울이라서 길면 더 좋아요. 그래요? 예, 푹 쉴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아직 애가 어려서.
저랑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 아, 그렇구나. 열심히 놀아주시는군요. 네네. 아, 네. 있으면 열심히 놀죠. 예, 저는 좀 방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설이 지나고 났는데 네. 여전히 술자리 문자가 많이 와요. 저는. 네, 신년회잖아요. 이제, 네. 이제 신년 모임이 이제 있어야 되고. 네. 근데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작년 2013년까지는 이제 와인을 좀 신년 모임이 아무래도 네. 신년이다 보니까 좀 좋게 시작을 하시는 분위기였는데 좋게, 예. 2014년부터는 와인보다 맥주가 더 예, 많이 올라왔고 예. 이게 아무래도 좀 경기에 영향을 좀 받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래요? 생각을 좀 해요. 예. 와인하고 맥주는 경기에 어떤 흐름을 보여주나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신년의 자리가 네. 또 와인을 먹는 거랑 맥주를 먹는 거랑 분위기가 다르죠? 분위기가 다르면서 가격도 조금 차이가 좀 날 거고요. 네. 어. 그래서 사실 이 가정용 주류 판매가 많이 늘었다고 하잖아요. 네. 지금 경기 지표로. 그리고 네. 또 편의점에서 이 또 소주가 바나나 우유를 제치고 또 1위를 하기도 했다고 하니까요. 정말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담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담배가 원래는 1위부터 5위까지 쫙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빠지면서 네. 그렇게 이제 바뀌었다라는 이제 얘기가 있어요. 여기에 네. 깨알같이 또 편의점의 그 품목들 판매도 좀 알려주셨네요. 네네. 근데 맥주가 인기가 많아진다. 맥주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기는 하죠. 근데 다른 이유도 있지 않을까요? 이게 계속적으로 여성에 대한 음주율이 높아지고 있었어요. 네, 뭐 그렇게 이해가 되긴 하는데요. 네. 이 SNS 상에서만 이제 보고 있는 건데도 이 여성과 언급되는 이제 술은 이제 맥주가 더 높게 나타났고요. 왠지 네. 와인일 것 같은데. 와인도 마시겠죠. 네. 높아졌다고 하니까. 네, 네. 맥주도 마시고. 근데 이제 다이어트 하는 고객을 이제 타겟으로 한 그래서 맥주 상품들이 한 네. 2011년, 12년에 나오긴 했었어요. 저칼로리 맥주가 있어요? 네, 또 프리미엄 저칼로리 맥주 S인가 이제 있었는데 네. 이게 이제 이 두 회사가 다 출신했는데 반응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맛이 없었나 보죠. 아무래도 네. 다이어트 코크처럼.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네. 이 다이어트가 사실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네, 말씀하셨죠. 네, 다이어트 네. 줄어들고 또 칼로리 이제 그렇게 신경 안 쓰고 맛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또 몸매 지금 포기하신 분위기들이 많이 있어서 이게 사실 이제 맛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 예. 사실 지금 시기인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맛을 중요시하는 트렌드가 좀 어느 정도 보이기는 하는데 네. 맛이다라는 말하고 좀 어울리는 다른 트렌드가 또 있나요? 이 맛이다 하고는 사실은 그 취향하고 좀 많이 지금 엮여서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분위기, 네, 그 네. 본인의 그 취향하고 그 이제 마시는 분위기가 이제 나오는데 이제 분위기라는 네. 건 이제 즐기면서 이제 먹고 싶다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분석했을 땐 딱 이거였어요. 자신의 취향에 맞게 다양하게 먹고 즐긴다. 이렇게 한마디로 저희는 이제 정의를 했고. 그게 최신 트렌드군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취향에 맞춰 먹는 것은 이제 모디 휴머라고 하는 말이 이제 신조어가 나왔는데 네. 이게 이제 라면에서 일단 시작이 됐어요. 짜파구리. 네, 그런 것도 이런 그렇고 거죠. 본인이 예. 직접 만들어서 이제 모디파이해서 콘슈머 한다라는 뜻인데 모디파이라고 얘기하시는 라면에 또. 네, 예. 근데 이제 라면은 아예 그 완제품을 그렇게 볶음면처럼 네. 출시가 돼서 또 나오거나 또 면발이 아주 굵게 네. 만들어서 좀 기존의 느낌하고 완전히 다른 컨셉으로 그런 것들을 좀 사람들이 새로운 걸 추구하는 욕망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감성을 좀 겨냥을 하고 있는 거죠. 난 이런 걸 만들어서 먹어라는 어떤 개성. 네네. 그런 그렇죠. 것도 있는 것 예. 같고요. 수제 맥주, 그 다음 소프트 이태원 쪽에 계시잖아요. 네네. 그쪽에 수제 맥주집 되게 많잖아요. 네, 원래 수제 맥주가 약간 그 소규모로 네.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태원 쪽에 상당히 많이 있고요. 네. 이게 크래프트 비어라고도 하죠. 네. 예, 지금 이제 수제 맥주는 이제 맛에서 기존 느낌과 완전히 다른 맛. 우리가 사실 이 두 회사가 거의 맥주 시장을 섭렵하고 있어서 맛이 일관됐죠. 네, 그냥. 또 우리가 네. 또 섞어 마시다 보니까 네. 맥주 맛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다른 나라 맥주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똑같이 이제 맥주가 우리나라 맥주가 조금 맛이 덜하다라는 말씀은 분명히 하셨는데 이코노미스트 출신의 그 기자 출신 그분이 네. 수제 맥주집 내셨더라고요. 아, 이게 소규모로 낼 수 있어서 크게 창업하는데 큰 비용이 안 드는 것 같아요. 맥주 우리나라 맥주 맛없다고 했던. 네, 네. 예. 2014년도에 그 맥주 맛을 사실 이제 달거나 상큼하다라고 이제 표현한 글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었어요. 아니 맥주가 상큼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예. 전통적으로 여성분들은 이 단맛하고 신맛을 선호하거든요. 예, 저도 한번 이 수제 맥주를 먹어봤는데 네. 약간 그 상큼한 맛, 신맛 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 여성분들이 그런 것들을 좋아하겠다라는 생각은 했고 네. 이게 약간 또 과일하고도 이 느끼는 맛이 비슷하기 때문에 네. 이 상큼한 맛, 과일 맛 이런 것들 종류별로 많이들 있어서 이 수제 맥주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되게 많이 그렇군요. 이 맥주만큼은 그래도 다양함을 좀 사람들이 좀 얻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소주는 그렇지 않은데 예. 맥주에서 그런 걸 찾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정말 맥주도 한두 가지였는데 엄청나게 많아지고 이렇게 수제로도 먹기도 하는데 여기 또 대기업들이 진출하면은 또 똑같아지지 않을까요? 뭐 항상 그렇듯이 이제 돈이 될 것 같으면 몰려들죠. 대기업들이 이제 나서는데 네. 지금 이제 약간 3파전 비슷하게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신세계가 이제 데블스도 악마를 이제 상징하는 네. 그리고 롯데가 클라우드 비어 스테이션 예. 그리고 이제 SPC 그룹이 이제 그릭 슈바인이라고 하는데 아직 오픈은 안 했더라고요. 제가 이제 회사가 이태원에 있어서 이 이태원 중심으로 이 매니아들이 많이 그 수제 맥주 펍이 네. 있는데 이 대기업이 넘어오면서 이제 무대가 강남으로 지금 다 강남 쪽이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것 이 상점들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강남 중심으로 바뀌면서 이제 규모도 커지고 네. 또 SNS 상으로만 보면 지금 이 데블스도어가 압도적으로 인기가 많아요. 그래요? 네, 저도 한번 가봤는데 네. 또 가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네. 점에서요? 분위기가 완전 새로워요.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여기도 보면 한 20여 가지의 그 종류가 맥주가 있고 일단 낭만적이다라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제가 봐도 이 뭐 여성분들하고 같이 가도 좋고 여성분들만 와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겠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수제 맥주도 한때는 이 외국 사람들이 하는 수제 맥주집이 많았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한국화가 안 됐는데 이렇게 대기업들이 들어오면은 또 한국 소비자들의 취향을 잘 맞추는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 예. 그리고 편의점에서는 또 수입 맥주 엄청나게 팔리잖아요. 네, 그 자신의 취향에 맞춰 먹는 게 이 또 수제 맥주라면 이 네. 편의점은 이제 다양하게 먹는다라는 건데 네. 이 편의점에서 많이 먹는 이유가 되게 할인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또 GS25 자료에 의하면 이 수입 맥주 매출이 네. 이제 30%씩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SNS상에서는 이제 많이 언급되는 게 이제 아사히하고 또 네. 필스너. 예,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브랜드가 많이 언급이 되고 있었고요. 네. 근데 종류가 되게 많아요. 네. 예, 되게 많고 그리고 제가 이태원에서 봤을 때 그 전에 이 미국에 있는 그 리퀴드 샵처럼 네. 그런 수입 맥주만 파는 샵들이 조그만 샵들이 좀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래서 정말 매니아들만 와서 찾아서 사가는 아주 조그만 샵들이 있었고,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좀 많이들 알려지고 네. 또 이제 편의점에서 이제 많이 취급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이제 쉽게 다가가는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이 수제 맥주나 수입 맥주가 또 치킨집처럼 너무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예. 스몰 비어로 네. 예, 나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스몰 비어라는 게 어떤 거죠, 정확하게? 이 스몰 비어가 그 자신의 취향에 맞춰 먹고 하는 것들에서 이제 즐긴다라고 이제 그 관점에서 이제 사람들이 스몰 비어를 찾는 건데 네. 2013년이 이제 스몰 비어 열풍이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스몰 비어는 이제 맥주나 안주 등의 가격이 되게 저렴하고 또 가볍게 한잔하는 네. 그런 이제 컨셉인데 이게 이제 브랜드를 얘기하면 잘 아실 거예요. 이 봉구비어. 네. 비슷한 이름들 많아요. 뭐. 저도 예. 이번에 알았어요. 용구비어, 네. 춘자비어, 말자 살롱, 최근 맥주, 최근 맥주도 있어요. 청춘 예. 브루스, 오봉자 네. 살롱. 예. 이게 정말 그 소규모 정말 프랜차이즈 하시는 분들이 쉽게 이제 낼 수 있게 친근감이 느껴져요. 그리고 브랜드 이름에서. 네, 한번 가보고 싶은 느낌은 드는데 예. 두 번 가고 싶은 생각은 잘 모르겠어요. 아, 그건 취향이 고급스러우셔서 그러실 수도 있고 예. 왠지 좀 친근한 느낌이 드는 것이 이 맥주를 좀 더 즐길 수 있게 만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수조하는 사람들은 뭐 자주 가는 곳으로는 딱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저를 뭔가 이렇게 먹고 마시고 싶게 하는 아이템들을 계속 가져오실 건가요? 요새 이제 분위기라 어쩔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맛있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프트의 최재현 이사였습니다. 당신이 현대자동차를 구입했거나 렌트 리스를 했다면 당신은 지금 현대자동차 블루멤버스 회원입니다. 주유, 쇼핑, 보험, 차량 관리까지 최대 200만 포인트로 즐기는 카라이프의 모든 것. 현대자동차 블루멤버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해피 쉐비 뉴 이어
온 가족이 모이는 설 연휴. 쉐보레와 함께 기분 좋은 기성길 되시라고 2월 한 달 쉐보레를 구입하는 모든 분께 최대 120만 원의 풍성한 할인 혜택을 새해 선물로 드립니다.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차종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건축과 인테리어에 대한 모든 것. 경양 하우징 페어. 건축 전시회 가자 꼭 가야 하는 곳 건축 전시회 가자 경향하우징 페어 2015년 2월 26일부터 킨텍스. 경양 하우징 페어. 네, 우리 경제의 뇌관이다. 계속해서 지적이 되었던 문제가 가계부채인데요. 문제로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금리 상황이라든지 여러 상황이 그렇게 또 몰고 가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정부가 이걸 좀 해소를 해보겠다고 만든 것이 있습니다. 올해 20조 원 한도로 해서 2%대 후반의 고정금리 주택담보상품을 내놔서 좀 여러 가지 가계부채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하는데 3부에서 금융위원회 연결해서요. 이 2%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 어떤 것인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면 문자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짧은 문자는 50원이고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YTN 라디오 앱 뉴스를 통해서 남겨주셔도 됩니다. 4시 뉴스 듣고요. 생생경제 3부에서 뵙겠습니다.